사람들 사이에서 언제 문제가 생기나요? 서로 의견이 같지 않고 일치하지 못할 때 보통 갈등이 빚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갈등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다른 의견,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모든 관점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갈등을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했을 때가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갈등 자체를 바라보실 게 아니라요, 이 갈등을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서 잘 해결하고 넘어가서 우리의 관계를 지킬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할 때는요, 요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요, 가까운 사람이어야 돼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갈등은 한 번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하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요, 갈등이 깊어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요. 그냥 한번 부딪히고 끝나면 되니까요. 헤어지고 안 볼 사이니까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 항상 만나야 되는 사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사람들하고는요, 갈등을 적절하게 딱 정확한 타이밍에 해소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도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혹은 연인 관계, 아주 친한 지인이라던가 친구, 혹은 직장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일하는 동료라던가 상사, 후배, 이런 관계들이 이곳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몇 번에 나눠서 아주 다양한 흔히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지키면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부모님과 자녀 가장 많이 싸우는, 요즘에 아마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싸우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 휴대폰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부터 관건을 맞추는 건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네가 휴대폰을 적게 쓰고, 그리고 이거를 아주 야무지게 약속을 잘 지켜, 이 부분이 초점이 아니에요. 관계를 깨지 않고 부딪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갈등, 휴대폰 사용하는 문제를 서로 잘 소통하고 넘어갈지가 초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은 뭐라고요? 관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를 꼭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혹시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조금 의문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관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 지난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대폰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 텔레비전이라던가 뭐 요런 정도의 전자기기들은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손에 계속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던가 혹은 타블릿 PC 같이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 있는 이런 전자기기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은 영어 표현을 하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하면, 네이티브가 원주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디지털 전자기기들하고 같이 태어나서 얘네들은 이게 자기들의 국적과 다름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들 편하게 사용하고 당연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눈 떠서부터 모든 전자기기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터치스크린을 하면서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아온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더 많을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건요, 관계를 딱 중심에 두고요, 서로 너무 다르단 말이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나는 이만큼 시간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조율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휴대폰 아이가 자 오늘부터 몇 시간 몇 분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를 다 능수능란하게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하에 하고 있나요?
그런 아이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는요, 아직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너무 재밌잖아. 어른이 우리도 너무 재밌죠. 아이들이 비록 이게 재미있지만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고 훈육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엄마가 이거 30분만 하라 그랬지, 아빠가 주말엔 안 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요, 결국엔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우리만 이런 약속을 지켜야 돼요? 혹은 이거 내 건데 왜 이렇게 상관을 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시기를 놓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이 휴대폰 사용하는 문제에서 관계를 지키면서 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휴대폰 사용 계약서를 쓰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미 뭐 책이나 다른 곳에서 이런 정보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휴대폰 사용 계약서는요, 비단 휴대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저희 집에서 할 땐 전자기기 사용 계약서라고 해서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에 관련된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계약서는요,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계약 조건들이 있고 이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아이들하고 말싸움하실 필요 없이요, 계약서 한 장 잘 써놓으시면요, 이 힘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휴대폰 사용 계약서에는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들어가는 내용은요, 너희가 휴대폰 혹은 많은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니네 거라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권한을 줘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라는 게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 전자기기나 휴대폰을 사용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태도에 대한 부분도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정직한 태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약속한 시간 동안 내가 그 시간보다 더 많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했더라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다음번에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태도, 이런 태도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비밀번호를 공유한다거나 부모님이 언제든지 너가 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개입을 한다는 그런 권한에 대한 내용들, 사용시간, 반납시간, 혹은 사이버 불링이라던가 노출된 사진 있죠. 내 몸이 노출됐거나 하는 사진들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는 아주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에게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넣어요. 운전 중일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가 직접 읽고 거기에다가 동의합니다라고 사인한 건요,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사용 계약서 혹은 전자기기 사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데요. 작성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요, 사실 휴대폰을 아이에게 주기 전이에요. 아이들하고 이런 말은 많이 하죠. 너 이거 하면은 공부할 때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하긴 하지만 엄마랑 약속 잘 지켜야 되고 하지만요, 막상 휴대폰이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은 벌써 칼자루를 아이에게 쥐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가불이 바뀌게 되죠. 아이들 마치 이건 자기 건데 엄마가 왜 이거를 엄마 앱에서 내가 하는 걸 사용하는 걸 다 추적을 하고 하세요. 막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막 이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미성년자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요, 휴대폰을 사서 주기 전에 이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고 계약서로 문서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로 한 거는 서로 잊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엄마 그때 그 말 안 했는데요, 나 아빠가 그 얘기한 거 못 들었는데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증거 자료로 문서로 남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떡해요? 저는 벌써 휴대폰 사줬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날을 잡아서요,
이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가 필요해요. 근데 이때 부모님께서요,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이미 이게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개입하셨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관계가 깨지면서 엄마 아빠가 내 권리를 빼앗는다, 내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이미지로 줘서 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누구누구야, 엄마 아빠가 이거 휴대폰 너 사줄 때에는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해도 잘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가 스스로 잘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발견이 되었어. 그래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를 우리가 쓸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도 어떤 내용이 있었지?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는 너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고, 너도 이거를 보면서, 왜냐면 네가 휴대폰을 쓰는 거는 너가 휴대폰을 잘 사용해야지, 휴대폰이 너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라고 다시 한번, 엄마 아빠 그땐 몰랐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시고 나서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는요, 매년 초에 계약을 갱신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나이가 바뀌어가면서 또 작년에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계약 내용을 조금씩 변경을 해요. 특히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나이가 지나면서 이게 변경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사용 시간은요, 공부랑 관련된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 자기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쉬는 시간에 놀이를 하는 사용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시간도 각자 또 다시 체결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딱 모여서 휴대폰 계약서 외에 여러 가지 계약서를 좀 쓰는 게 있는데요. 그때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같이 천천히 읽고 아닌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조율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아이랑 문제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의견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조율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 방법입니다. 오늘은요,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요즘에 가장 대두가 되는 휴대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아주 오래 놔둬서 이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넘어가실 수 있는지 휴대폰 사용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에서 갈등은 늘 빚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갈등을 지혜롭게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시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셔서 나는 참 내 인생이 마음에 든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실 수 있도록 스마일 솔루션이 여러분의 관계를 응원하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휴대폰 계약서 꼭 아이랑 이야기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